우리가 지난주에 제2장 마음챙김의 확립에 5페이지까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쪽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인데, 이건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 자체가 지금 이제 이 7가지를 다 수행을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기본으로 이제 바닥에 깔고 한다. 수행의 바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책으로 62페이지인데, 그래서 온몸에 대한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로 모아져서 온몸에 대한 마음챙김. 여기서는 온몸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냥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수행의 바퀴의 축으로 삼아서 다른 7가지 요소들을 돌린다. 사실은 근데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해부학적 요소들, 죽음,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기본으로 또는 핵심 축으로 놓는 것은 이렇게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수행은 결국은 무상에 대한 관찰로 간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행을 하면 결국은 무상을 알게 되는데, 시간은 개념이다. 개념. 과거는 변한 것, 현재는 변하고 있는 것, 미래는 변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경전에서는 과거, 미래, 현재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미래는 오지 않을 것, 현재는 흘러가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변화를 개념화한 것이 시간이다. 정말로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사물들이 변하는 것을 개념화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태일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면은 실제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어디 존재한다고 하긴 어렵고 사물들이 변해나가는 것을 이제 시간으로 이제 개념화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변화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밖에 있다. 변화를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멈출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인피니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올라와서 한번 봤어요. 과학자들, 양자역학을 전공한 과학자들, 그다음에 이론 물리학자들,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무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과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 이 2가지가 무한의 개념인데 두 개 다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주가 정말 무한한지 무한하지 않은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세계 밖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이제 사물들의 변화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사물들을 보면은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의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챙김 확립을 닦으면서 기본적으로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은 바탕으로 해서 닦는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몸을 감지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다. 이게 감지라는 말과 느끼다라는 말이 뭐 거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감지는 느껴서 안다는 말인데, 느낌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느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느낌의 그 근간에는 마음이 이미 있고 마음 위에서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명상을 안 해본 사람들한테. 또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을 늘려가면서 하는데,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양한 감각이나 느낌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몸에서는 감각이 일어나는데, 많은 감각들을 우리는 뭐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감각들은 놓쳐버리고 그냥 뭐 흘러가도록
일어나는지 사라지는지 모르게끔 대부분은 흘러갑니다. 특히 몸에서 일어나는 무덤덤한 감각 같은 것들은. 그렇지만은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기본적으로 몸을 감지하고 몸을 느끼는 것. 몸이 현재 어떻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지를 그대로 느끼고 아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이라는 상태에서 바로 이러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현재 순간에 대해서 알아차린다. 현재 순간, 시간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현재 순간에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근데 수행의 바퀴는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은 이제 우리가 3장에서 해부학적 구조, 4장에서 요소들, 5장에서 죽음, 6장에서 느낌, 8장에서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죠. 3, 4, 5, 5장에서 죽음, 6장에서 느낌, 7장에서 마음, 8장에서 장애들, 9장에서 깨달음,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요 7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에 적합한 마음 챙김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 7가지의 바퀴살들을 그때그때 굴리면서 수행을 한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이제 축으로 놓고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바퀴태. 이 태가 없으면 이게 바퀴살들이 무너지잖아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2가지가 기본 태도이다.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세간인데 세간은 내 오온과 밖에 있는 오온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나의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 타인의 몸과 마음이거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적인 사태들 이런 것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낸다. 요 태도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완성시키는 이게 테두리로서 이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죠. 어쨌든 이렇게 여기 지금 미소 지으며 아마 이렇게 미소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의존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거. 실제로 마음 챙기는 순간은 현재의 순간이기 때문에 현재에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들 그것이 마음 챙김의 대상이고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것은 바로 관찰된 대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는 측면을 관찰하든지 사라지는 측면을 관찰하다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측면을 관찰하는 것. 무상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 챙김 확립을 이제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고요. 그 내용도 이제 그 사티파타나 상유타에 나오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가지 마음 챙김의 대상들을 이제 뭐 7가지는 아니죠. 사실은 해부학적 구조나 또는 죽음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하거나 또는 이제 숙고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 챙김을 두는 대상들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고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짜 외까지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제 3장에서 배우겠지만은 피부, 살, 뼈 이렇게 하면서 이 덮여 있는 피부와 그다음에 살과 살 속에 있는 다양한 뭐 기관들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해골로서의 뼈, 머리뼈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뼈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고찰하는 거지 이게 직접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마음속에서 그 이미지들을 떠올리든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니까 요소들은 이제 직접 관찰하는 것이고 죽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타인의 시체를 놓고 보든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는 거. 느낌과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느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또
몸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느낌은 몸과 마음, 몸의 감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정서 상태들도 모두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현재 순간에 알아차림이라는 정신적인 상태에서 끊임없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7가지의 그런 대상을 이제 기본적인 마음 챙김의 소재로 삼아서 또는 고찰의 소재로 삼아서 수행을 해나간다. 이렇게. 아마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하겠지만은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씩 깊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알아차림 기반의 단일한 집중이 필요하다. 말이 이게 지금 일상생활에서의 알아차림을 연결시켜서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알아차림 기반의 단일한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나오죠? 전체 그림을 잃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쉬워진다. 이게 지금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알아차림 안에 기반을 둔 단일한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있고 오케스트라 안에서 이제 솔로 연주자의 음악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몸과 마음 전체가 있지만은 그 전체를 두고 보면서도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특별한 그 경험에 이제 빛을 비추어서 본다 이런 뜻이죠. 기반의 알아차림을 기반해서 단일하게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이 생략되어 있어서 요거는 65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을 느끼는 것은 다른 느낌을 계속 탐구하도록 도와준다는 것.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의 정신적인 상태, 이것도 몸을 느끼는 것에서 현재 순간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에 대한 알아차림이니까 현재 순간에서 마음 상태의 인식을 위해 들어가기 쉬운 이쁘다. 왜냐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 크고 뭐라고 거칠어요. 또 선명해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는 미세하고 미묘하고 빠르고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몸은 경험이 일어날 때도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빠르게 일어나는 경험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나는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몸을 먼저 관찰한다. 그리고 법에 대한 명상의 중심적인 추진력이 될 것이다. 법에 대한 명상은 뭐 나중에 결국은 5가지 덮개나 7각지로 이제 간략하게 되지만은 법에 대한 명상을 해도 몸을 느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오운에 들어가 있고 12처에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몸을 느끼는 것이 몸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전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딱 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시작한다. 몸의 현존에 대한 느낌을 아는 마음을 또 알아차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처음 3가지 마음 챙김의 3가지 차원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몸의 현존에 대한 느낌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말이 좀 겹쳐 있죠. 이것은 이제 몸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 느낌을 다시 마음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은 일상생활에서 3가지 마음 챙김의 3가지 차원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몸의 느낌, 그다음에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린다는 것. 그다음에 4가지 차원. 4번째 차원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일어나는 것 무엇이든 그것이 변하는 과정을 무상하다고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 나온다. 세 번째 차원,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마음 챙김의 세 가지 차원이고, 네 번째 차원은 이게 뭐예요? 느낌인가요? 네 번째 차원은 일어나는 것, 무엇이든 변하는 과정으로 무상하다고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 나온다. 네 번째 차원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책으로는 64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네 가지 모든 마음 챙김의 확립인데 세 가지 마음 챙김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것은 세 가지 마음 챙김의 세 가지 차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마음 챙김은 몸, 느낌, 그 다음에 마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원은 법이네요. 법. 법령처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든 변하는 과정에서 무상하다고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 나온다. 이런 뜻이네요. 법에 대한 명상, 그죠? 법에 대한 마음 챙김. 요 네 번째 차원은 법입니다. 세 가지. 여기서는 처음 세 가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 심을 말하고 네 번째 차원은 법에 대한 명상,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가지 마음 챙김 가운데에서. 자, 그래서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의 개발은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알아차림 안에 기반을 두고 넓고 열린 수용성의 체계 안에서 단일한 것에 집중하는 것. 그 중에서 하나에 빛을 비추는 것. 뭐 이걸 이제 선택 없는 알아차림으로 한다면은 그 중에 두드러진 경험들 또는 뭐 정해진 주제들 거기에다가 계속 이제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한다는 말은 사마타적인 집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예컨대 죽음에 대한 명상이거나 또는 뭐 해부학적인 그 부분에 대한 명상들은 집중 명상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마타니까 마음챙김 확립 수행은 기본적으로 위파사나와 사마타 양쪽으로 다 적용되는 수행이에요. 마음챙김은 사마타에도 필요하고 위파사나에도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신념체에서 몸에 대한 마음챙김에서 해부학적인 부분이나 또는 부정관으로서 우리 시체를 관찰하는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마타 명상이죠. 그리고 행주자와의 동작을 분명히 알면서 하는 것은 윗바사나고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도 이제 사마타라고 할 수 있고 호흡은 이제 사마타로도 할 수 있고 윗바사나도 할 수 있으니까 사마타로 할 때는 들숨날숨하면서 호흡의 흐름을 보고 윗바사나로 할 때는 그 호흡이 부딪히는 코 안에 감각을 관찰하면 윗바사나가 됩니다. 코 안이나 또 인중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 공기가 부딪히는 감각을 관찰하면 윗바사나가 됩니다. 그렇게 수행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어쨌든 단일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 단일한 것은 그때그때 수행하는 대상을 삼는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윗바사나를 하다 보면은 윗바사나 하면서 기본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상들이 여기에 단일한 대상이 됩니다. 열린 수용성의 체계 안에서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항상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 이것들로 돌아오라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방법들이 좀 나눠지는 겁니다. 마하시 방법이 나눠지고 고행카 방법이 나눠지고 파욱의 관찰 대상들이 달라지고 그렇게 서로 달라지는 면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의와 정령꾼대 마음챙김 수행에 필요한 네 가지 자질은 첫 번째 근면, 이거는 바로 노력입니다. 아따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쌈파자노 분명히 아는 것, 그 다음에 사띠마 마음챙김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망과 불만으로부터 자유. 아비짜 도마나사 미네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사 이렇게 빨리어로 말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항상 주석서에서는 내적인 세상, 외적인 세상 얘기하고 내적으로는 자기 몸과 마음이고요. 외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오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 세계와 그다음에 다른 인간의 몸과 마음. 그 세상에 대해서 욕망도 불만도 이제 극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자유로워져 있으면은 뭐 명상을 굳이 애써 살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자유롭게 만든다. 아직은 아니라도 위네야라는 말은 잘 이제 조절하면서 극복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면하다는 말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적, 외적 차원에서 내적은 자기 몸과 마음, 외적은 타인의 몸과 마음에서 현재 순간에 마주하려는 노력이다. 현재 순간에 내적, 외적 경험을 마주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이 없으면 수행을 안 하니까 수행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또는 다른 노력을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다른 노력은 수행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잘 되면 노력이 넘쳐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항상 노력은 필요한 만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잘 하기 위해서 좌선만 하지 말고 걷기 명상을 하라는 얘기도 걷기 명상하면서 다시 몸에 힘이 생겨나니까 그런 노력에 이제 걷기 명상을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 삼파자나는 현재 순간의 변하는 이 성질, 본질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자질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변하고 있다는 그 성질을 알아차려서 분명하게 아는 자질이 나타난다는 것. 마음 챙김의 자질은 몸에 대한 자기 수용적 알아차림에 기반을 둔 마음 챙김이다. 자기 수용적 알아차림, 자기 신체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고 1차적으로는 자기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내적으로. 그 다음에 무상과 무아에 대한 통찰은 세상에 대한 욕망과 불만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근데 처음에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욕망이 생기든 또는 불만이 생기든 그것들을 잘 알아차려서 가라앉히면서 한다. 원래는 세 가지예요. 근면하고 분명하게 알고 마음 챙기고 한다. 어떻게? 여기서 이제 마음 챙기는 수행이라기보다는 마음 챙김 확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까에 까야 아누빠시 비아라띠 그러니까 반복적인 관찰을 하면서 지냈는데 요 세 가지 열심히 분명히 알며 마음 챙김을 지니고 한다. 그 다음에 기본 토대는 욕망과 불만으로부터 불만을 잘 조절하면서 극복하면서 한다. 욕망과 불만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안에는 나중에 5장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이게 5개를 다 포함합니다. 5가지 장애. 욕망, 분노, 그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우울, 의심. 이것을 수행하는 순간부터 이게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나타나면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나타나면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뭐 설령 생각이 빠졌다 하더라도 산만해졌다 하더라도 알아차리는 순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한다. 마음챙김 수행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음챙김 확립 수행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그죠? 자, 4가지 마음챙김 확립 수행의 영역이 있는데 마투마니카야 텐이 바로 이 사티파타나 수타고요. 먼저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명상한다. 안으로 내적으로 밖으로 외적으로 안팎으로 내외적으로. 이걸 어떻게 내외적으로 하느냐? 안으로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느낌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 마음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관찰하는 수행을 하죠. 그러고 타인도 내 몸에서 내 느낌, 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저 사람한테도 이런 경험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주석서에서는 추론적 위파사나라고 해요.
추론한다는 말은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타인에게도 같은 경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저 사람도 지금 다리가 들고 가고 노는구나, 덤감도 다른 사람의 다리의 움직임을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서 경험되는 것들처럼 저런 사람, 저 사람들한테도 그런 경험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에 비추어서 이제 관찰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밖에 있는 대상들, 타인은 간접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안다.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직접 관찰이 있기 때문에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일을 위주로 수행한다. 근데 이제 때때로 사람을 봤을 때 화가 난다든지 또는 막 마음이 끌려간다든지 이성을 봤을 때 그럴 때는 내 몸을 관찰했던 것처럼 저 사람 몸에도 바로 적용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몸이 피부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저 백골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저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피부와 살과 뼈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정신이 나죠.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확 끌렸던 대상도 결국은 그런 사람이네,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지금 욕망과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제 관찰하고 이게 컨템플레이션을 명상한다라고 번역했으니까 거듭거듭 관찰하고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합니다. 이게 다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관찰했다가 때로는 사라지는 순간에 관찰했다가 그러다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성질들을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지혜라고 했는데 베어 날리지예요. 순수한 암. 단지 그 마음 챙겨서 딱 생긴 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이건 빠띠사띠라고 되어 있는데 Continuous Mindfulness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마하시 스님은 빠띠 위빠사나로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꿔서 씁니다. 이 말은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마음 챙김은 물론 대상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마음 챙기지만 지금 마음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순간에 다시 마음 챙김으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빠띠사띠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설명한 대념이라고 번역한 거, 사띠를 사띠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띠가 이어지는 거죠. 물론 내가 사띠하고 있다는 사실, 마음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챙길 정도로 예리해지면은 이미 밖에 있는 대상을 보는 마음 챙김은 항상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챙김이 다음 마음 챙김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 챙김과 마음 챙김의 이어짐이 보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인 마음 챙김.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빨리오라면 배어 날기는 냐나 맞다야, 파티사티 맞다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순수한 알물 위해서, 그 다음에 사띠에 대한 사띠를 위해서 마음 챙김을 확립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배어 날리지는 마음 챙기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알미예요. 다른 알미 아니라 딱 그것을 아는 겁니다. 딱 포착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고. 이게 무상하다는 것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상고무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강한 암과 강한 마음 챙김의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나짜야 낀찌로케 우빠디야띠 또는 아니시토자 위아라띠 의존하지 않고 지낸다라는 것과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생활한다는 것.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의존은 내가 뭔가에 기대하는 것이 되고 집착하는 것은
그걸 이제 달라붙는 거죠. 꽉 움켜쥐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관찰한 모든 대상들이 무상한 것이고 고의고 무아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의존할 수도 없고 집착하지도 않겠지. 그래서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점점 이게 완성형으로 가는 것, 그래서 완전한 집착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 챙김을 통한 이제 열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리와 정욕구. 정욕구에 대해서 그 개념 적용의 구조를 그 PPT 한 장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김종수 박사님의 자료 우리가 첫 시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아마 보시면은 이 정형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알 겁니다. 지금 이제 67쪽에 68쪽에 이제 이 얘기에 나오니까 몸에 대해 수행자는 안으로 몸을 명상하며 먹는다. 명상하며 컨템플레이션 빨리어로 아누빠시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 저도 이제 명상보다는 관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관조하다 또는 관찰하다. 아누빠시라는 말이.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썼나 하고 봤더니 영어로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써놔서 명상한다고 했는데 그냥 메디테이션이라는 말하고 헷갈리니까 이건 컨템플레이션은 관조하다, 관찰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깨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라도 내 몸에서 타인의 몸에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느낌, 타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느낌,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다양한 법으로서의 대상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부터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정형구입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면 그 경험은 즐거운 경험이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경험이거나 괴로운 경험이다. 이게 뭐 주로 이제 감각적 경험들이죠. 감각적으로. 이런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장애들과 깨달음의 요소를 포함하여 정신적인 상태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경험한다. 이런 경험이 몸에서 일어나면은 정신적으로도 즐거운 경험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기쁨, 행복감 뭐 이런 것이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한 그래서 무지의 어떤 성향들이 이제 잠재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이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고 괴로운 경험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들을 이제 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관찰한다는 것이고 밖이라는 말은 안으로 밖으로 할 때 다른 사람들로 함축한다. 이 안과 밖에 대한 그 다양한 경전이나 논소에서의 논의를 이 아날라 예수님의 이제 함부르크의 아마 지도 교수일 텐데 슈미트하우젠 교수가 2012년도에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독일어로 썼는데 그거를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아날라 예수님이 번역하면서 다시 발표를 해놨어요. 그게 우리 자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료, 논문 자료에 들어가 있네요. 아날라 예수님의 논조라고 하는 곳에 제가 그 집어넣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안과 밖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논서나 또는 대승 경전에서 실제 수행할 때도 안과 밖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고행카 수행에서의 안은 몸 안쪽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이고 밖은 피부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주석수에서는 안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밖은 타인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의 몸의 자세와 활동들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기울임이 아니라 기울임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통찰의 성숙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예로서 어떤 어머니 얘기가 나오죠. 여기 73페이지에 당신의 아이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수준, 헬렌 켈러 비슷했나 봐요. 말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는 아이를 수년 동안 돌보면서 아이의 몸의 수준, 느낌, 마음의 수준에서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매우 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배웠다. 73페이지에 밑에 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를 관찰하기 전에 밖에 있는 아이를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그런 상태로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부모가 아이를 살리려고 주의를 많이 기울였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챙김 확립수행을 딱 배우고 나서 자기가 이미 익숙하게 아이를 볼 때 했던 일을 자기 몸에다 적용하니까 자기 마음에다 느낌에다 너무 쉽게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특수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지속적인 개발을 하면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쉬워진다. 근데 일부러는 아니라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저분 이제 같이 지내는 분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뭐가 딱 정확하게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몰라도 어떤 상태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빛을 보고서도 마음의 어떤 분노나 또는 평온함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표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걷는 동작이나 좌선에서 일어날 때의 움직임이나 또는 좌선하려고 앉을 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마음 챙기면서 동작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 명상할 때 빠디타라마에서 큰 스님께서 이렇게 위에 선실에서 아래 밑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경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네, 보다가 특이한 행동을 하면은 그걸 딱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아까 이제 걷기 명상할 때 걷다가 가사가 흘러내렸을 때 멈춰서 가사를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올리지 않고 걸으면서 가사를 올렸는데 그때 마음은 뭘 관찰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 스님이 제가 제대로 관찰을 못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고백을 하고 이때는 정직해야죠. 사실 뭐 둘러대봐야 소용없어요. 사실은 둘러대면은 나중에 다 들통나요. 그래서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 돼요. 자기가 못한 것을 이렇게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특히 명상할 때는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고 자기가 한 만큼 얘기하고 안 한 만큼 얘기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뭔가 정확하게 말해주면 이제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하면은 거짓말한 걸 알면서도 뭐 어떻게 더 몇 개 더 질문하면 이게 들통이 나요. 그냥 살림살이가. 그래서 절대로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은 제대로 관찰 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시고 다녔었어요. 우리는 스님께서 법문하시고 인터뷰하시고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들을 스님의 시선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거 봤잖아요. 앞에 왜 31페이지 나오는 이게 목동의 비유 나왔잖아요. 소치는 아이.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소치는 사람이고 저희들은 이제 안에 있는 소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뭘 하더라도 스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심지어는 뭘 먹는가 하는 것도 다 파악하고 계셔요. 이렇게 와서 보시거든요. 너무 매운 거 많이 먹으면은 뭐 피로하겠지만은 속 탈 안 나게 잘 먹으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고 여러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자기의 그 명상 대상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 필요한 말들은 이렇게 해주시면서 지도를 해주시는 걸 보고서 아 스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수행자들을 관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수행할 때는 자기 자신의 수행을 잘하면은 타인도 보호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의 확립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한다.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의 확립을 통해서 타인도 보호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수행을 잘하면은 타인도 나의 수행하는 걸 보면서 자기 수행을 해요 또. 그런데 내가 흐트러지면은 흐트러진 마음으로 타인에게 방해되는지도 모르고 행동과 말을 이렇게 주의 없이 마음 챙김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럼 나도 보호하지 못하고 남도 보호하지 못하게 돼요. 어쨌든 자신에 대한 내적인 마음 챙김 수행,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은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로서 소통을 하지만은 언어 이외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몸의 어떤 자세나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상담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언어만이 아니라 언어 이외의 메시지들도 잘 이제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 거기다 적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안팎의 마음 챙김 명상, 개인, 안의 마음 챙김은 자기의 마음 챙김이에요. 그 다음에 밖의 마음 챙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서로 보완적이고 정규 집중 명상. 이거는 정규 집중 명상이라는 것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가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에서의 명상도 서로 보완해야 되고 좌선 명상과 일상에서의 명상에서는 이제 걷기 명상이 서로 보완돼야 돼요. 여기 만약에 들어간다면 일상에서의 명상 밑에다가 걷기 명상 여기 서로 보완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의 활동에 스며들어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통찰을 위한 시금석과 수행 기반을 제공하고 일상에서의 명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수행이 진보하면서 안과 밖의 구별이 용해되어 없어지고 안팎으로 명상을 하게 된다. 이게 나도 구별 못하고 남도 구별 못하는 게 아니라 안과 밖이 나에 대한 관찰과 타인에 대한 관찰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관찰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안의 명상을 한 다음에 그다음 밖의 대상에 대한 명상을 한다. 그리고 얘가 두 고개사의 협력이라는 경전이 나오잖아요. 네. 쌍유타니카야 47번째 다음 장에 이거 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균형을 잡기 위해 주의 집중을 하고 나서 안의 균형에 기반을 두고 상대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밑에 있는 스승이 밑에 있고 위에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나무 묘기예요. 사실은 스승이 자기 어깨 위에다 대나무를 올려놓고 그 대나무 위에 제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흔들리면요 둘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스승이 하는 말이 이제 봅시다. 이 세다카경. 자, 대나무 타기 고개사가 대나무 막대기를 세우고 제자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대나무 막대기에 올라가서 나의 어깨 위에 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나무 고개사는 대답했고 대나무 막대기에 올라가서 스승의 어깨 위에 섰다. 이렇게 머리 위에 선 게 아니고 어깨 위에 섰네요. 그러자 대나무 타기 고개사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나를 보호하라. 나는 그대를 보호하리라.
이와 같이 서로서로를 지키고 서로서로 보호하면서 우리의 기술을 보여주고 돈을 벌고 안전하게 대나무 막대기로부터 내려오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하는 말이 스승이시여 그것은 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승께서는 자신을 보호하셔야 하고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기술을 보여주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나는 남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한다. 일단 마음챙김의 확립이 기반이 돼서 나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가 하면서 이제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하고 많이 닦고 공부지음, 수련함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가? 인욕과 해코지 않음과 자애와 동정을 통해서이다. 이 인욕은 기본적으로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을 참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평정심이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해코지 않으면 연민심이고요. 자애와 동정은 이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378의 줄을 보면은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가운데 연민, 자애, 더불어 기뻐함을 뜻한다. 그다음 맨 앞에 인욕은 여기 설명하지 않았지만 인욕은 저는 오백가 평정심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앞에는 마음챙김의 확립만 가지고서 자기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할 때는 마음챙김의 확립이 필요하지만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할 때는 당연히 마음챙김의 확립은 내 안에 두고 자비사의 사물양심을 통해서 타인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 자애의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평정심의 바탕으로 둔 인내의 마음을 이제 일으키면서 타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인 수행으로 마음챙김의 확립을 갖춰라. 그 다음에 자비사를 갖춰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한 내용은 이 경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부처님 자신도 항상 중생들을 향해서는 자애를 포함해서 사무량심을 항상 일으키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홀로 머물면서 삼매를 통해서 현재에 머무는 것에 행복함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위띠부타카의 이법의 11번째인가 뭐 그게 나오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부처님도 항상 그러셨구나. 이게 깨닫고 나셔서도 항상 중생들을 향한 사무량심을 일으키시면서 중생들을 연민해하면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셨고 또 항상 당신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도 항상 고요히 홀로 머물면서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법을 설할 때 외에는 혼자 머무세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시든지 한거하시면서 이제 기본적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쉬시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니아나포니카 스님의 프로텍션 스루 사티파타나라는 말이 있죠. 마음챙김 확립을 통한 보호라는 말, 이런 말로 글이 있으니까 나중에 글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나 모르겠네. 고연설에서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영어로 이렇게 써진 책이 있습니다. 이제 두 고개사의 협력 이야기가 72쪽에 나온 얘기입니다. 72, 73쪽에. 하나만 더 보고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한다는 말. 그래서 체화된 마음챙김 모든 것이 연속
직접 수행의 일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14쪽에 개인의 마음챙김 확립 명상과 일상에서의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사이의 관계는 연꽃의 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꽃잎들이 열리고 활짝 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발현됩니다. 이것은 마음챙김 확립의 안의 차원을 탐구하기 위한 개인의 명상을 다룰 때 정규 명상 수행의 경험과 깊이를 나타내는데 다른 때에는 꽃잎이 닫히고 우리는 여전히 꽃잎의 외부 모습은 보지만 더 이상 향기는 맡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잎이 열릴 때 안에서 내적인 마음챙김의 확립에 의해서 향기가 나는데 그런 수행을 안 하더라도 꽃잎이 닫혀 있을 때로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마음챙김 확립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이제 연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26분이니까 35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